네, 오늘 8월 29일 린치핀 지점 사업계획서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린치핀 지점 같은 경우에는 매월 말에 이제 다음 달에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고 지나온 한 달을 리뷰하는 시간을 매달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연스럽게 원래 우리가 린치핀 지점이 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다 같이 좀 공유하고 싶은 그 책 내용이 있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라는 저자의 책이고 이름은 총균쇠입니다. 말 그대로 총은 건이에요. 건, 빵 하는 건. 그리고 균은 병균. 그리고 쇠는 뭐 스틸입니다. 강철. 그러니까 무기나 뭐 농업에 관련된 그런 제조업에 관련된 것들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제 강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좋은 책들을 읽음으로써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이제 취지에서 준비를 해봤고 11분짜리 영상인데 다 같이 한번 좀 먼저 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오늘은 평소처럼 딱딱한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예전에 제가 진작 말씀드렸던 책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책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목부터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총균쇠라는 책인데 아마 이제 처음 들은 분들도 계실 거고 한 번쯤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자는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박사님인데 이제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된 분입니다.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영상에서 다음 두 가지 포인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책을 관통하는 주요 메시지입니다. 즉,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 책에서 감명 깊게 봤던 내용들 몇 가지로,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로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총균쇠라고 하는 이 책에서 최대 주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환경은 인류 문명의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환경이 인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메시지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주변 환경, 자연 환경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구대륙의 유럽 백인들 혹은 아시아 문명이 어째서 이제 잉카 문명이나 마야 문명 같은 아메리카 신대륙 문명들보다 먼저 발달할 수 있었나에 대한 부분을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저자는 본인이 백인 학자이지만 백인 문명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자, 백인 문명의 성공은 물론 대단했고 찬란했지만 거기에는 환경적인 요소도 생각보다 매우 크게 작용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또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간의 후천적인 노력도 중요하다. 너무 환경론적인 관점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비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 속에서 말하는 겸손한 환경론적인 관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인간의 능동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다른 분들의 비평도 소중한 의견, 매우 흥미롭고 설득력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규합해가지고 여러분들만의 관점에서 또 다음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진 많이 보셨죠? 바로 잉카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지 마추픽추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진 이집트의 피라미드하고는 뭔가 조금 다르죠. 이 독특한 피라미드는 이것도 책이나 TV에서 다큐멘터리에서 한두 번쯤 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아즈텍 문명이에요. 아즈텍 문명. 자, 잉카 문명 그리고 아즈텍 문명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강력한 백인 침략자들에 의해서 멸망한 그 문명들이에요. 자, 이때 총균쇠의 저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 박사는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어째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우리 유럽이나 아시아를 먼저 정복하지를 못하고 어째서 이제 구대 그 유럽의 백인들이 먼저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아메리카를 정복하게 되었을까라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당연히 백인들이 더 우수하니까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자는 여기서 겸손한 관점, 바로 문명 발달에 있어서 환경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책의 제목 총균쇠는 말 그대로 총기, 병균, 강철, 금속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균쇠가 말 그대로입니다. 총기가 빵빵 쏘는 총, 그리고 병균이 균, 그리고 금속을 쇠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서구 문명이 신대륙 정복을 가능케 해준 대표적인 도구와 조건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 멋진 세계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화살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구대륙, 즉 유럽이나 아시아 대륙은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반면에 아프리카 대륙이라든지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일찍부터 대도시와 문명들이 발달했던 구대륙은 동서로 길게 뻗어 있고 반면에 그렇지 못했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는 남북축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명의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바로 문명의 전파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남북으로 대륙이 길게 뻗어 있을 때 문명의 전파가 어려워져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도시에서 수확량이 많은 조류 농장물이나 적합한 기술 같은 것들이 신기술이 개발이 되었는데 이것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대륙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을 때보다는 동서 방향으로 길게 되어 있을 때 훨씬 더 쉽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기후, 환경, 식생 같은 이런 환경들이 동서로 길게 뻗어 있을 때 비슷한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남북 쪽으로 길게 펼쳐진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급격한 기후의 차이나 환경의 차이, 식생의 차이가 나눠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A 도시에서는 쑥쑥 잘 자라던 농작물이 북쪽의 B 도시에 가니까 재배가 불가능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동서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을 때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점들이 모여서 결국은 인구의 발달과 문명의 발달, 그리고 서로 다른 문명 간의 기술 교류를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중학생만 돼도 요즘은 사회교과서에서 정말 많이 배우잖아요.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이른바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라는 것도 자세히 보시면 모두가 풍부한 강물을 끼면서 비슷한 위도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현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봐도 이 지도는 동서로 양옆으로 길게 뻗어가지고 최초의 문명들이 발생했다고 볼만하다는 것이죠. 자, 저자는 이런 조건에 의해서 구대륙의 문명이 먼저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서로 길게 뻗어 있으니까 어떤 새로운 농작물이나 신기술이 개발돼도 남북으로 길 때보다 전파되기가 편하고 빠르다는 것이죠. 자, 또한 저자가 중요한 논거로 제시한 것 가운데 하나가 가축입니다. 신대륙에서는 놀랍게도 말 같은 대형 가축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말이 없다는 것은 당연히 옛날 군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도 당연히 이제 군사적으로도 큰 손해이고 그리고 또 인간이 길들일 만한 대형 가축이 없다는 건 옛날 농업에 있어서도 큰 손해입니다. 왜냐? 이제 힘이 센 말이라든지 소를 이용하면 인간이 운반하기 힘든 그런 무거운 짐도 쉽게 운반할 수가 있고 또 처박한 땅을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도 가축의 힘을 이용하면 땅을 보다 부드럽고 깊게 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게 없으면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힘이 들고 도시화가 진행되는데도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신대륙에서는 우리 유럽이나 아시아 대륙과는 달리 이런 대형 가축들, 진작부터 사람의 손에 타서 길들여진 가축화된 짐승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또한 신대륙 사람들은 백인 정복자들이 침략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철기 시대에 진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청동기를 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철기 시대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것은 훨씬 튼튼한 강철 무기를 만들지도 못한다는 소리고 또 철제 농기구도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철제 농기구가 있어야 앞서 말씀드린 가축 얘기와 같이 척박한 땅을 더욱 깊게 그리고 손쉽게 개간할 수가 있는데 철제 농기구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힘들다는 겁니다. 이제 농업에 힘이 들고 제약이 걸리면 당연히 인구가 증가하는데도 문명이 발달하는데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의 시대라는 건 문자를 통해서 사건을 기록할 수 있게 된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인류의 역사라는 건 문자 기록의 시대보다 그렇지 못한 시간들이 훨씬 더 깁니다. 그 수많은 시간들 동안 환경적인 요인들이 누적되어가지고 문명 간의 발달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저자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신대륙의 경우에는 이제 초기 문명이 발달하고 싶어도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북으로 긴 대륙 탓에 문명 간의 교류가 어려웠고 전파 속도도 느리고 어떤 도시에서는 잘 자라던 농작물을 옮겨 심어봤더니 어떤 도시에서는 재배하기가 힘이 들고 자, 대형 가축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만 힘들게 땅을 파야 했고 농사를 짓고 건설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명 발달 속도에 자꾸 제약이 걸려가지고 철기 시대로 진입하지도 못했고 철기가 없었으니까 문명의 발달 속도는 계속해서 유럽 같은 나라들과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인구 증가 속도도 더디고 전문적이고 세밀한 계급 분화도 유럽보다는
못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농업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그러니까 효율적인 통치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적인 정치인 집단도 없었고 또 싸움을 전문적으로 할 줄 아는 군인들도 이제 발달하기가 힘들었고 또 상인이라든지 농민들이라든지 이제 신대륙 뭐 잉카 문명, 뭐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이런 곳에서도 신대륙에서는 물론 이런 신분 분화가 있기는 있었지만 고도로 전문적이고 세분화가 이루어진 유럽 대륙에 비하면 이런 이제 전문 계급 분화가 전문화의 정도가 훨씬 더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오랜 인구 고밀도와 도시화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구대륙 사람들에 비해서 아메리카 신대륙 사람들은 각종 병원균으로부터 내성도 없었다라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균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스페인 정복자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할 때는 실제로 이제 백인들이 총검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몸에 자연스럽게 이제 묻어들어오는 병균, 그러니까 천연두에 의해서 죽은 원주민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수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을 정도입니다. 자, 저자는 물론 양국의 국력 그리고 기술력의 차이로 인해서 결국은 아메리카 대륙이 어차피 유럽에게 정복이 되었겠지만 이런 병원균들이 지니고 있는 엄청난 위력 덕분에 신대륙 정복이 훨씬 더 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접촉했던 것만으로도 백인들과 원주민들이 접촉했던 것만으로도 불과 몇 개월 뒤에 수십만 명이 죽어나갈 정도로 이 백인들이 몸에 묻혀 들어왔던 그 병원균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의학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의도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스페인 전국자들의 뭐 잉카 제국 정복, 아즈텍 문명 정복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화학전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총교체도 물론 이제 비판이 있는 책이에요. 너무 환경론적인 조건적인 부분만 강조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 다만 백인 학자가 백인 문명이 타민족들보다 앞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겸손하고 설득력 있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인류학적인 분야에서 관심 많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는 환경이 우리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고, 자, 따라서 지금 번영을 누리고 있는 국가와 민족들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성공, 조상들이 쌓아온 성공에 대해서 이제 겸손함과 경각심을 가지자. 이제 후발주자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는 시대가 바뀐 만큼 좋은 제도, 기술, 사회적 시스템에 대해서 적극적인 도입과 배움, 노력의 자세를 가져보자 정도로 우리가 총평을 마무리한다면 이 책에 대한 완전한 독후감 그리고 우리가 얻을 만한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급하게 제가 또 녹화를 하나 목이 조금 아팠는데 여러분들의 청취성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를 정리를 했고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행복한 주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박수 치고. 어때요, 여러분들? 이 딱 영상을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어떤 좀 뭐 느껴지는 게 좀 있나요? 많습니다. 지원이 어떤 걸 혹시? 저는 학교에서 배웠던 학과의 기본 그렇죠. 이론이 지리학이었기 때문에 지리학이 항상 저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태, 생리 이걸 배우는 게 지리학인데 무슨 진짜 내비게이션처럼 어디 찾아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거에 따라서 인류 지리학이나 뭐 문화 지리학이 나오는데 책 내용 그대로 나와요, 진짜. 사람한테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한두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지점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나 책을 읽거나 뭐 사물을 바라볼 때도 항상 그냥 제 삶에 좀 투영해서 이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인류의 역사에서도 이렇게 환경이 중요하듯이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에서든 그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우리의 문화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저는 뭐 카페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발표를 하는 그런 문화라든가 월요일 목요일날 시플랜을 하고 이제 채팅방에서 데일리를 공유하고 또 소개받은 것들을 오늘 이지한 RP가 그 데일리 MVP 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영업이라는 것은 개인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일을 5년 이상 하신 분들, 6년 이상 하신 분들은 다 느끼는 것이 개인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이 조직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문화가 없으면은 정착하기 힘들고 또 나아가기 힘들다. 이런 것들을 제가 아까 그 영상, 그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환경을 만들었을 때 결국에는 개개인의 발전도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가장 선임부터 지난 이제 8월을 리뷰를 하고 9월의 목표를 좀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일단 7, 8월 이제 썸머를 이틀 앞둔 오늘 입장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8월 다시 한번 리뷰해보고 이제 9월 사업계획서 발표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여기다가 그냥 두면 될 것 같아요. 차는 안 네, 뭐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너무 들고 있나? 네, 7월달, 8월달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8월달 자체도 아직 제가 서버가 좀 남아있고 아주 진짜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고 7월달에 업적이 되게 저조해서 그래서 8월달에는 좀 더 좀 뛰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재무 DB랑 이것저것 좀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었던 업적보다는 높은 업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이 올라와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도 좀 약간 TA나 그런 기본 프로세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가지고 지점장님께서 이제 뭐 정진 RP나 준용 RP 통해서 프로세스 재정립을 하시려고 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화요일, 목요일에 대해서 C플랜 한 것만큼 내가 계획한 것만큼 보고한 것만큼 다시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제로 TA를 하고 뭐 금요일이나 목요일날 일찍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저 업무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7월달보다는 8월달이 큰 업적은 아니지만 좀 더 업적이 올라온 걸 보고 하면 되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요. 9월달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월 목표를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보통 아시겠지만 액티비티로 영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번에 뭐 이슈가 있다면 방송 DB 이런 것도 그렇고 재무 DB도 그렇고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DB의 수급량 자체나 지역적인 특성 그리고 상품적인 특성이 조금 평소와는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을 되돌아봤을 때는 명절 지나고 나서 지인 고객들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가만 고객한테 가만 고객 중에 지인들한테 저한테 회피콜이 오거나 보장 분석 신청 아니면 친구들 중에서 본인의 부모님이나 가족들 거 아니면 죄송합니다. 본인의 친척들 보험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가 한번 가서 만나볼래 유명하 이런 식으로 제안을 받아서 제 기억으로는 9월달, 10월달 계약이 되게 잘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제가 가만고객 리스트 상에는 지인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소개 아니면 DB로 들어온 분들 그리고 지원 RP님이랑 조인업 예정 중인 분들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하나 좀 집중을 할 만한 분이 계시다면 여기 보면 이제 맹광남님이라고 계시는데 제 친구의 이모부십니다. 육가공 업체 대표시고 소득이 상당히 크고 보험료를 440만 원 정도 내고 계시는데 이제 이모님은 이미 제가 건강보험 쪽으로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계약을 받은 상태고 요번 같은 경우에는 농협생명보험의 종신보험을 200만 원씩을 내고 계시는데 계약상 보니까 지금
고지하실 의무가 뇌혈관 쪽에 있으신데 병원에도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네, 제대로 고지를 안 하고 그쪽에서 좀 일부러 고지를 누락하고 좀 통과한 좀 흔적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걸 좀 고쳐가지고 이번에 해결을 해드리기로 약속을 했고 병원을 제가 신분증 사본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 가서 위임장 들고 의적 기록 같은 건 다 확인할 예정이고요. 이게 해결이 되면 다 정리가 되고 대표님께서 그 주변에 거래처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마장동은 업체 하나에서 일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유통 쪽이다 보니까 대표님 한 분 소개받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고 뭐 예정돼 있거나 좀 딜레이 됐었던 그 지원할 필요한 PC권은 찾아뵐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지방에 계시는 분들 조금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좀 수도권 근교 쪽에 그분들은 둘이 시간 내가지고 보장 제대로 챙겨드리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번 달에 예정이었는데 일정상 안 돼서 딜레이가 되신 분들이 계셨고요. 그래서 요지는 이번 달에 못하면 다음 달에 반드시 계약을 보장을 챙겨드리기로 하고 저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평가 업적은 150 이상, 건수 15건 이상 하도록 하고 재무 DB가 이번에도 5개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한 분을 고객으로 모셨어요. 좀 더 PC 확률 높여서 저도 RCAC 한 피리어드 남았으니까 달성해가지고 좋은 곳에서 축배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 우리 이주환 RP. 자, 우리야. 내가 뭐 이렇게 해봐야겠죠? 네. 9월 사업계획서 발표하겠습니다. 전월달에 건수가 지금 14건에 평업은 308만으로 예상인데 15건에 평업은 320에서 318 그쯤으로 아마 예상하고 있고 하나가 좀 걸리는 게 이정현 씨라는 사람이 PC를 다 받아놓고 출근이 돼야 되는데 얘가 출근 월급 들어온 날 토요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개인석 써주는 거라 그게 출근이 되는 게 이게 9월 1일이 될지 9월 2일이 될지 아니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내일이 그것 때문에 지금 저걸 제가 일단 안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일단 써놓은 거고 제가 여기 감원고객 리스트를 적다 보니까 추가해서 만들어요. 일단은 지금 다행히도 7, 8월 달에 건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생보 위주로 베이스를 하다 보니까 건수도 저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생보 베이스 말고 송보 베이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건수가 다잖아요. 건수가 대부분 많고 그다음 평가업적으로는 좀 건수를 많이 보는 편인데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수를 올리면 생보로 건수를 올리면 평업은 따라오겠지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건수를 올리기 시작했고 7, 8월 달 다 이제 15번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다닌 것 같습니다. 월 목표는 저는 송보 제외이기 때문에 일단은 12건에서 12건에 180으로 가정을 했고 가망 고객들은 저는 뭐 최근에도 말했지만 이미 기고객인 사람들은 당연히 옛날 AI 그 A사 때 했던 사람들이고 그 여기 재무DB 기고객들 나머지는 전부 소개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용현님이랑 같이 이렇게 소개로 할 수 있는 분들 다 송보인데 이분도 그 준이 한 분이 저한테 먼저 문의가 왔어요. 나는 임플란트를 하고 싶은데 임플란트 관련된 치아보험을 할 수 있는 걸 다 가져와라. 근데 가입이 안 됩니다. 꼭 보험 가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보험 가입 못해요. 항상 특징이죠. 자기가 못하니까 다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일단은 치아 관련해서도 말고 장모님 관련해서도 이제 쪼이너그 용현님이랑 갔다 왔고 이분이 장모님 소명을 받으려면 전남 보성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9월달 계약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분 소개로 이제 그 동생이랑 동생 와이프를 했는데 라이나 해가지고 일단 보내드렸거든요. 저희가 전남 보성 갔다가 한평 갔다고 보성 찍고 한평으로 돌아서 계약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험난한 길이 됐지만 갔다 와야겠죠. 그 재무팀이 지금 이제 25명이 신청했는데 그 중에 10명은 이제 정기리한테 이제 줄 거고 저는 이제 15명으로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주부터 지금 이제 첫 번째 주는 저는 일정이 다 꽉 찼어요. 솔직히 이제 첫 달의 시작인데 첫 달의 시작부터 저는 줄을 꽉 채웠습니다. 왜냐면 추석 때문에 분명히 추석 주에는 애들이 많이 만나도 한 추석 전날 전전달 이렇게밖에 못 만날 거란 말이죠. 월요일 날 안 만나려고 할 거고 웬만하면. 그래서 첫 주에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부터는 다시 재무팀 TA를 통해서 일정을 잡을 생각입니다.
리크루팅 미팅도 하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지원자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첫 번째 목표는 소개자를 8명 이상 AP하고 8명 이상 PC를 해보자. 이번에는 순수하게 재무DB 소개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업적으로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터득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평가업적으로 일단 150다가 180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진이 능력의 RP에 대해서 자료 교문을 쪼개력을 하고 또 정진이라는 친구도 이제 두 명 소개를 받을 거니까 그 소개에 관련된 팀, 뭐 AP나 PC나 OT 같은 것도 함께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우리 이영진 RP. 오른쪽 위에 저 카드 왼쪽 위에. 저는 8월달에 이제 생각보다 이거 업적이 많이 안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다 세어보니까 그래도 업적 보니까 사람 150을 딱 넘겼더라고요. 근데 넘겼는데 저기서 이제 철회 예상권인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뺀다고 하면 한 120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예상보다 안 나왔다고 생각해도 숫자로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지금 클로징 건이나 아니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PC 아니 AP 같은 게 많이 안 잡혀가지고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날이었고요. 그리고 9월달 목표도 상대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8월하고 크게 다를 거 없이 그냥 뭐 꾸준히 있어도 저 정도를 유지를 하면서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지원자하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활동량을 좀 더 늘려고 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그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방학금 리스트 같은 경우도 홍준이 이분 같은 경우는 증권 주신다고 하고서도 계속 연락을 하면 연락은 가끔 되는데 잘 안 되고, 근데 증권을 준다고 말만 하시고 한 달째 있었고 보류 중이신 분인데 그런 분이 있고,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축 같은 거 들어가고서 도장 같은 거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진행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것도 지금 뭐 지금 생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AP나 PC 관련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DB 받아가지고 좀 더 진행하기로 하고, 개인적인 목표 같은 것도 뭐 AP 대상 좀 더 늘리는 거, 그다음에 절주를 좀 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술을 먹으면은 그 다음에 너무 힘들어하는 게 제가 느껴져가지고, 그래고 이제는 좀 나이도 생각해가지고 좀 덜 먹어야 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갑 같은 것도 덜 하면서 그럴까. 그리고 마지막 고객 관리 같은 것도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증권을 쌓아놓고 아직까지 전달하지 못한 게 좀 많아서 그런 것도 좀 전달하면서 소개도 좀 더 받아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이죠. 지금 6건의 평합이 27 정도, 2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0년납으로 받아서 평가업들도 작은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요 세 줄은 다 밀리는 거라서 9월에 받기로 해서 그래서 좀 아직은 이틀 남았지만 마감, 그래서 좀 더 높여서 받는 걸로 하고, 지금 DB를 10명을 사용을 했는데 한 4분 정도를 만났는데 이제 일 관두시는 분도 많이 있고, 병력이 있어서 그 저축은 하고 싶은데 아예 보장이 안 들어가지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연금을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고민이고, 그리고 이제 학생분도 계셨고 DB에서, 그래서 사실 여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이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 생각보다 TA로는 약속을 잡았는데 그 자리에 그 노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강력하게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약속을 잡을 때. 그리고 소개 DB한테 받는 거. 그러니까 그 커플이 나왔는데 DB 고객이 한 분은 남자친구분은 목사 준비하면서 이제 편의점 알바를 하고 계신 분이었고, 그리고 여자분은 공인중개사 합격하셔가지고 이제 월패 거시는데 다음 내년에 결혼하신다고 이제 뭐 솔루션 준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DB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는 좀 소개를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개해주신다고 하셔서 소개를 받고, 그리고 지금 8월 달에 좀 저조했던 게 9월로 다 밀린 이유가 제가 그 선순환을 잘 못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홍보를 사실 첫 주나 둘째 주에 이제 받아야 되는데 막주에 받기가 좀 아까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강하게 클로징을 해야 되나 아니면 9월로 넘겨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9월로 넘기고 이제 월 초에는 홍보 계약 받고, 그리고 월말쯤에는 이제 샘보 받아서 하는 그 사이클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100 평가업적 잡고서는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최준정 YP. 해주시고. 저는 8월, 9월 사업계획서 쓰면서 8월 거 사업계획서를 좀 다시 봤었어요. 제가 만약에 못했던 게 있다든지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채워서 추가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8월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평가 업적은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제 월납 보험료 기네스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한 10몇만 원 정도. 그래서 일단 지난달에는 건수 6건에 한 162만 원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달 또 평가 업적 150을 목표로 하는데 일단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거보다는 노력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광고의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성 가서 받았던 계약자 소개. 근데 전 남자친구였더니 남자친구가 아니고 전 남자친구인데, 전 남자친구가 소개를 해달라 해서 했는데, 이제 이 친구도 라무종을 그 뒤에 한 3개월 뒤에 추가로 들어갈 예정인데, 본인 들었을 때 기집이랑 라무종 너무 좋다고 해서 전 남자친구가 이 친구한테 아직도 돈에 관련돼서 어떻게 저축하는데 라고 물어보거든. 그래서 고향분이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 추석 때 만나기로 했고, 그래서 라무종 20에 마른 25 APA 예정이고 아마 PC까지 거의 바로 연결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홍성란 이 친구는 지난달에 그냥 PC 했던 친구입니다. 첫 번째 이제 헤어 디자이너 취업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PC에서 9월 1일날 계약 받을 예정이고, 이 친구가 조금 문제긴 한데 돈을 한 2,7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축할 방법 아예 모르고 한데, 본인은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걸려서 지금 이번에 추석 때 내려갈 때 부모님 뵙고 부모님이랑 AP 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저도 소개를 좀 많이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좀 집착 수준으로. 그래서 이분이 재무DB고 이분이 재무DB 소개로 계약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소개받고 친구도 소개받아서 만나기로 했고, 그다음에 여자친구가, 저는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자친구가 보험회사에서 일했던 친구고 보험에 대한 니즈가 너무 좋기 때문에 주변에 있어서 이제 보험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줘서 소개가 또 나와서 운 좋게 같이 얘기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무DB는 아직 제가 직업을 받지는 못해서 재무DB 10명 해서 추가적으로 150만 원 맞춰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달 목표는 소개 5명 꼭 받기.
되도록이면 재무DB 쪽으로 지인한테는 당연히 꾸준히 요청할 수 있는 거고 재무DB를 통해서 연결되는 소개 5명 꼭 받고 싶고 그 다음에 10명 중 제가 5명 해서 실질적으로 1명 계약을 했어요. 소개 계약 말고 그냥 재무DB로만 따졌을 때 1명 계약을 했는데 10명을 이번에 제가 신청을 하고 구매를 했는데 3명 정도까지는 PC 확률 3명 정도까지 높이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고요. 그 다음에 저만의 프로세스 만들기 지난달부터 해오고 있는데 이번 달, 다음 달 거쳐서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윤정진 앱이 인생 처음 사업 계획서 발표네요. 네, 저는 이게 전월 건지 모르고 이번 달에 그걸 적었는데 나는 제가 이번 달 9월 정확히 말하면 첫째 주 이제 지나서부터 이제 제대로 영업을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제 이 최은영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네, 이 친구가 월 220을 버는데 쓰는 돈이 한 2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했어요. 가슴이 막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너 돈 안 먹을 거냐고. 그냥 이렇게 막 따지듯이 말을 했는데 자기는 딱 6개월간만 딱 일을 하고 터키로 이민을 갈 거네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행복하게 사니까 보기 좋다 하고 그냥 소개 쪽으로 좀 어필을 좀 많이 했더니 이번 주 금요일 중으로 아마 재테크 관심 있어하는 친구 소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친구는 그렇게 넘겨야 될 것 같고 버티지. 네. 나머지 친구들은 지금 다 좀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 아마 추석 다음 지나는 주에 초에 면담을 통해 가지고 이번 달 중으로는 어떻게든 PC로 연결시키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DB 10명을 이제 이지원 RP를 통해서 이제 받게 됐는데 이것도 조이업 비율이 한 반 그리고 이제 제가 혼자 하는 거 비율 반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50% 이상은 PC로 갈 수 있게끔 한번 열심히 연습해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목표가 이제 AP, 그다음에 OP, RP뿐만 아니라 이제 소개 RP까지 이제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는 걸 이제 9월 안으로 다 끝내고 그런 걸 개인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항상 8시 전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데일리를 보내가지고 이미 나는 네가 일어나기 전에 보내놨다 이런 느낌을 주기 하게끔 이제 항상 8시 전에는 꼭 전달하는 목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무DB 신청한 걸 어떻게든 AP를 한 대상은 100% PC로 연결되게끔 후에 만들기 목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프린트를 다 하나씩 해가지고 드렸는데 오늘 사업계획서 발표가 끝나면 그 각자의 우리 지점원 분들의 책상에 핀셋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서 다 9월을 사업계획서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꼭 보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그 목표를 계속 눈앞에 보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결과론적으로는 좀 차이가 진짜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제가 저번에 제 스케줄로 보여드렸죠. 아침에 출근하면 내가 뭐 해야 되는지, 한 주에 뭐 해야 되는지, 월에 뭐 해야 되는지, 년에 뭐 해야 되는지 다 그 적어놓은 거를 이제 완전히 몸에 체득할 때까지 그거를 반복을 했거든요. 그게 한 3년 정도 이상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되려 막 내가 못 견딜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좀 변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 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각자 이제 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오늘 이제 책상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보관을 반드시 하시고, 간단하게 좀 전체적인 리뷰를 제가 두 가지로 좀 할게요. 일단 제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고 린치펜 지정 9월 사업계획안을 또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이 되게 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9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 이제 1시간이 좀 안 됐거든요. 근데 진짜 한 달에 한 1시간 정도는 우리끼리 이렇게 정말 진중하게 뭐죠? 다음 누구? 아, 네네. 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수락.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한 달에 1시간 정도, 한두 시간 정도는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지면, 저는 굉장히 인원이 많은 조직 한 개 지점에서도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40명, 50명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업계획서 발표를 한 사람당 10초밖에 얘기를 못해요. 나와가지고 제가 8월에 이만큼 했고 9월에 건수 10건에 50 하겠습니다. 박수 치고 끝. 그러니까 정작 그 사람이 지점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도 있을 거고, 사람이라는 게 항상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것도 좀 있을 텐데, 인원이 많아지면은 그거를 다 하기가 어렵겠죠. 실제로 한 사람이 1분씩만 얘기해도 50명이면 50분이니까 2분씩만 얘기하면 100분이고 3분씩 얘기하면 3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2019년 이 개국 공식 멤버들이 모였을 때나 이런 게 가능하지, 나중에 15명, 20명 돼버리면은 그렇다고 제가 사업계획서 발표를 막 2시간씩 붙잡아두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간결하고 간소한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되려 더 애틋하고 좀 소중하다, 이런 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8월 달에 제가 한 6건, 7건, 그리고 평업은 오늘도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 80에서 100 정도로 마감을 할 것 같고, RS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정 달성을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미나 준비했던 것, 그리고 사실 8월에 넣어도 되는 계약인데 9월로 조금 제가 미룬 계약들이 한 2개가 있어요. 그게 한 월락 한 80에서 100 정도, 그 정도가 되고, 그래서 이제 9월달에는 저는 8건에서 10건, 그리고 평가업점은 200, 이렇게 좀 목표를 잡았습니다. 예. 사실 저는 지점장을 하면서도 영업을 죽을 때까지 할 당연히 생각이고, 제 평균적인 체력을 이제 좀 밸런스 조절을 해서 평가업적 100 정도를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걸 목표를 원래 잡았는데,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세미나 준비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더블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AP하고 PCR 우리 고객분들 명단은 이렇게가 되고요. 저는 뭐 다 아시겠지만 기고객 아니면 소개예요. 기고객 아니면 소개. 그만큼 소개를 지속적으로 좀 요청을 하고, 소개 영업으로만 뭐 7, 8년 정도를 지금 일을 했으니까 소개라는 것은 그만큼 검증이 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 준용이도 그렇고 지환이도 그렇고 또 소개까지 섞으니까 재무리비 플러스 소개로 하니까 적어도 내가 클로징 확률을 떠나서 프로스펙팅에 대한 고민을 원투사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만날 사람은 계속 있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영업적인 스킬만 갖춰두고 자료만 잘 갖춰두면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쨌든 우리가 노력한 거에 그 이상의 이 ROI가 분명히 나온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진이를 제외하고 우리 나머지 지금 정진이 완전 신입이니까 나머지 우리 6명은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상담 여기서 자기가 자신 없다 한번 손 들어보라. 그러면은 손 들 사람 없을걸요? 다 자기의 탤런트가 있고 강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 살려서 영업을 해도 굉장히 또 고소득을 또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그렇고, 지점은 모두 이제 깨끗하게 출근, 그리고 지점 평가 업적 700 돌파하기, 그리고 우리 윤정진 RP 정착시키기, 저를 공유 및 조인업, 카페, 유튜브 활성화, 이렇게 좀 목표를 잡았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지점 평가 업적 항상 600이 목표였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듯이 3개월 동안 우리가 600이라는 마지노선을 잡아두고 일을 하면은 일이 정말 안 돼도 지점에서는 600 이상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현실화가 됐죠. 이번 달도
저번 달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이제 좀 체력들이 다운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평가 업적 한 600 정도는 무난하게 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인원수가 많아지고 또 개개인들이 또 좋은 스킬들 그리고 소개 뭐 이런 것들을 또 갖춰 나가면서 지점에 대한 어떤 평가적 퀄리티도 한 100 정도는 더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700으로 좀 목표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우리 뭐지? 컨트롤 펑션 키로 자, 네, 우리 린치핀 지점의 9월 비즈니스 플랜입니다. 더 들어올 인원들이 이제 또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공간을 좀 더 늘려봤고 지금 이제 모두 보내주신 사업계획서들을 딱 종합을 해보니까 총 87건에 1045입니다. 와, 좋아. 박수! 근데 재밌는 거는 당연히 이런 목표가 개개인에 따라서 다 이렇게 나오면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사실 좀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 민준아 이번에 우리 본부가 몇 정도 할 것 같냐? 그럼 제가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요. 수치를 아주 현실적으로 잡습니다. 저는 요거에 한 70% 정도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럼 딱 얼마죠? 딱 700이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항상 더 잘 될 때도 있지만 보수적으로 딱 70%.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우리 리치홈한테 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표 달성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목표 달성을 왜 해야 되는가? 목표 달성을 왜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첫 번째는 정말 그냥 인간의 본성 같은 거.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일단 첫 번째는 그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먹고 살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그 행하는 모든 나의 액션 그걸 위해서다. 일단 첫 번째는 각자가 지금 하고 있는 저축이 있을 거고 생활비가 있을 거고 내가 한 달에 나가야 되는 고정적인 비용이 있겠죠. 그게 사업적으로는 DB 값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영준이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보험료라든가 뭐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게 또 될 수 있는 거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재테크 투자 비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지환이나 정준이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각자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각자 다 다르고 준용이는 결혼 자금이 될 수도 있겠죠. 내년에 아마 우리 중에서 결혼은 제일 빨리 할 것 같으니까. 네. 제일 막내인데 제일 빨리 결혼할 것 같아. 이 자식이. 자, 농담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게 필요하고 우리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것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최우선 순위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런 게 있고 그거랑 연결이 돼가지고 두 번째는 그 내가 당연히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뭔가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내가 느끼는 그 자괴감이 반복되면 그게 이제 사람의 그 어떤 삶의 질이라는 것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미달성함으로 인해서 어떤 나의 한 달의 삶의 질, 하루의 삶의 질이 좀 낮아지게 된다면 그게 이제 결국에는 좀 이 자존감 붕괴와 연결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우리 일은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일은 내가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고객 앞에서 굉장히 이 자존감 높게 자신감 있게 좀 상담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고객이 딱 그걸 느끼는 순간 얘는 뭐 자신감도 없고 뭐 말하는 데 이렇게 확신이 없지? 라고 느끼는 순간 클로징률은 그냥 뚝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할 때 결국에는 목표 달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뭐 우리 지점이 잘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원초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 그냥 평가업적 50을 해서 내 삶의 질이 그냥 너무 만족스럽다. 그럼 저는 그거 찬성입니다. 다만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가 평가업적 50을 해가지고 그만큼 급여가 적게 나왔을 때 불만이 없어야겠죠. 단 한 번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안 되겠죠.
내가 약속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목표들을 세우는 게 그냥 막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업 계획서를 매달 발표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좀 그런 거를 느껴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내가 한 달에 어떤 나의 지금 이 현 상태가 좀 유지가 되는구나. 그거를 딱 느끼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정진이를 제외하고는 다 경력자잖아요. 다 뭐 1년 이상의 경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충분히 내 삶을 투영하고 반영한 이 수치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업계획서에 적은 이것에 대한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은 요게 반복돼서 한 달의 삶의 질이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일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엔 그만두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해요. 린치핀이 600을 하든 500을 하든 400을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어디서 누가 뭐라 그러든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이 정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이유는 개개인의 인생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진짜 한번 진심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한 달에 내 삶의 질과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 자존감 붕괴로 이어진다. 모든 것은 기승전결이지 않겠어요? 자존감 붕괴가 되면 결국 일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지고 불만이 생기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죠. 그런 어떤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마지노선으로 정한 목표들은 최대한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 수립의 중요성을 딱 얘기했고, 자,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연구해보죠. 자, 일단 영업 추진 세부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별거 없습니다. 3W 25주 달성 시에 몽블랑 정품펜 제가 선물 드린다고 했어요. 지금 뭐 사실 다들 뭐 지환이 같은 경우에 뭐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몽블랑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저는 제가 3W 50주 했을 때 그 당시에 제 팀장님이 몽블랑 펜을 선물을 주셨거든요. 좀 많이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온 거를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구나에 대한 그 감사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쉽게 낮췄어. 기준을 낮췄어. 실비 한 건도 괜찮습니다. 3W 25주 달성을 딱 하면은 몽블랑 정품펜을 저랑 같이 몽블랑 매장에 가서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죠. 개개인적으로 자기 줄 세우고 있습니다. 저 세우고 있는데요. 각자 세세요. 네, 각자. 8주차입니다. 네, 각자. 지한이 8주차야. 정확히 저번 달까지 합치면 이제 9주차, 10주차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제 이지한 RP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한 5분 정도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지한 R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부 회사에서 거는 모든 시책을 얘가 다 먹고 있어요. 지금 그 썸머 관련해가지고 지점장들이 좀 십시일반 해가지고 건수 1등, 평업 1등 이렇게 25만원씩 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지원이고 회사 뭐 10등 안에 드는 거 그리고 500 이상 했을 때 또 100만원 테이블. 근데 제가 저번에 데일리 미팅 할 때 엄청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기준이 없으니까 만족이라는 게 없는 거고 감사함이라는 것도 없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 기준 잡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기준은 최저시급이랑 우리가 기준 좀 잡아줘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우리의 평균 나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를 버는가 그리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 한 달에 몇 시간을 일하는가 우리가 마치 상담할 때 기준 금리랑 비교해서 마음 든든 나무종이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냥 그런 생각했을 때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시책 받는 거 지환이가 뭐 이런 프로모션 받는 거 그거 우리 주변 친구들이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야 매달 한 번 받는 봉급이랑 똑같거든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우리 일이 정말 너무나도 중독성 있고 마약과도 같다. 약간 이런 생각도 해요. 스킬이 늘면 늘수록 우리가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많은 이 성능을 우리가 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1년차, 2년차, 3년차 때 엄청나게 스킬을 연마하고 자료를 만들고 고객 수를 많이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1년 어떻게 집중했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내 10년이 정말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또 그렇게 만들 거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그래서 3W 25주 달성하면은 몽블랑 전분팩 제가 선물 드린다. 그래서 이거 좀 개개인들이 미리미리 좀 확인하고 계세요. 그리고 딱 25주 되는 그 주에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그때 그 인원 것들의 이 세부적인 정상 물론 철회 이런 건 안 되겠죠. 다 이 해가지고 25주 달성하면은 제가 몽블랑 전분팩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위에 티켓 있습니까? 유해 티켓 아니 유해 티켓이 어제 안 썼지만. 유해 티켓 없습니다. 스킵. 유해 티켓 없는데 만약에 썸머나 RCAC를 가면 주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네. 자, 그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재무설계 방송 DB 또 하나 이제 소개. 요것도 이제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CS원 본부 자체가 DB 영업에 굉장히 활성화가 된 조직이기 때문에 프로스펙팅에 대한 고민이 사실 DB를 사면은 당장은 없죠. 그래서 소개 요청을 너무 안 해요. 다른 조직들도.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다울 지점장님이 지환이가 소개 얘기하니까 그걸 막 적더라고요. 소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우리 카페에 소개 그 자료 다 올렸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제가 공유를 한 번 더 했는데 그 3장짜리 소개 그 양식지 있죠. 내가 소개 그 보여주면서 이제 시청할 수 있는 거 상담 끝나고 그냥 그거 5분밖에 RP가 안 걸려요. 그리고 RP 같은 것도 없어요. 소개는 그냥 그거 읽어주면 돼요. 내가 이렇게 약속할게. 이영재 마스터의 플래너의 이영재 마스터 플래너의 리치 플래너의 약속. 나는 네가 소개를 해줘도 그 사람이 너의 동의 없이는 절대 연락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정말 이걸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가지고 만약에 10명 중에 2명만 소개가 나온다? 그럼 그 2명한테 우리가 마진 20씩만 받아도 400만 원 버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응? 진짜. 소개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소개를 요청하거나 그런 것들을 스크린 캡처를 또 해가지고 많이 또 공유를 해주세요. 우리가 이 공유하는 문화가 있어요. 공유하는 문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유튜브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평생 해보지도 않는 이거. 그러고 공유하는 문화가 있어야 돼요, 진짜. 공유를 함으로써 내가 얻는 게 더 많아요. 그걸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소개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소개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소개 양식지 제가 공유했고 소개 후 소개받은 내용 확인.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소개 RP에 대해서 영상 촬영을 좀 할 건데 소개 RP는 진짜 별게 없어요. 제가 한 3가지 버전으로 촬영을 할 건데 이건 무슨 RP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진짜 야 소개 좀 해줘. 오늘 내 상담 만족했어? 오늘 내가 너한테 상담해준 게 도움됐어? 그래 도움 된 거야? 그러면은 그럼 난 너한테 어쨌든 도움을 줬네. 그럼 너도 나 하나만 도와줘. 난 정말 소개가 필요해. 그래서 너 주변에 오늘 내가 한 상담이 마음에 들었다면 너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중에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 사람 1명만 적어줘. 2명만 적어줘. 진짜 이거 얘기하고 안 하는 차이다. 영업의 수백 년 역사 중에 소개는 정말 바이블입니다. 소개는 무조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 매주 월요일, 목요일 요거는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지금 너무 또 잘 되고 있죠. 근데 요거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웬만하면 정해진 시간에 좀 보내세요. 정해진 시간에. 뭐 예를 들어 전날에 과음을 했다 아니면 뭐 출근을 못했다 아팠다 그래도 보내야 돼요. 이건 그래도 보내야 돼요. 진짜. 저는 제가 얘기했죠. 그 무슨 미국 MDRT 연차총회 갔을 때 시차가 다르잖아요. 한 11시간 차이가 나나? 그거 계산해가지고 아침 그 7시 반에 시간 맞춰서 보냈어요.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고객이 이런 것도 다 봐요. 그리고 이 데일리가 왜 중요한지는 제가 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자, SNS에 일하는 모습 지속 노출. 우리 정준이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 계정을 어제 만들었습니다. 네. 페이스북 같은 것들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제가 또 다 태그해가지고 계속 올리죠.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올리기 좀 민망스러운 거 있다? 저한테 요청하세요. 사진 보내고 제가 또 글 잘 쓰잖아요. 글 이쁘게 잘 써가지고 태그해서 올려준다니까요.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린치핀 카페와 유튜브 활용, 신입 정착률 향상. 9월 중순까지 제 자료를 모두 카페에 업데이트, 업로드하는 게 일단 제 목표고
유튜브는 한 달에 한 영상 2-3개 정도? 지금은 이제 제가 AP부터 클로징까지 이 프로세스 영상을 찍어야 돼가지고 좀 이 영상 촬영이 힘든 일정이긴 한데 다 올리고 나서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각자 그 뭐 소개 영상, 제트팩 리뷰 영상 이런 거 좀 한 명 한 명 다 촬영을 할 거고 그걸 할 거예요. 매달 그 급여를 제일 많이 받은 친구 월급 리뷰하는 걸 영상을 찍을 거예요. 우리 지환이 그거 한 번 했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좀 나 이거 홍보에도 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홍보에도 쓸 수 있고 근데 나 이거 좀 싫다. 그러면 그냥 비공개로 올릴 거고 뭐 다르게 영상을 찍어도 되고 그리고 오늘의 뭐 이번 달에 뭐 이렇게 루키 챔피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오면은 신입들도 여기서 영상 다 좀 찍고 재밌게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놀러 간 것도 영상 찍어서 올릴 거고 뭐 우리 예를 들어 회식하는 거 그냥 술 먹는 거 액션은 다 요술 드시면 그냥 그런 거죠. 진짜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냥 우리가 막 그렇게 떠드는 거 재밌게 우리 되게 재밌게 놀잖아요. 막 술 먹으면 뭐 이상한 소리도 해대고 그냥 그런 것도 올리려고요. 어려울 것 같아. 그냥 너 비공개로 올리면 되지.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나중에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추억을 좀 많이 만들고 싶어요. 단연 일로도 사용을 하지만 그냥 우리의 추억? 왜냐면 저는 그 생각은 있어요. 인원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한 명 한 명 다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 모든 조직은 그래. 그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생겼다고 해서 그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그냥 우리끼리 전 재밌는 추억들 많이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고. 리크루팅 같은 경우에는 뭐 직무 설명에 이제 제가 또 9월에도 또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리크루팅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제가 스피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린치핀에 후보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제가 무조건 합니다. 혹시 있나요 지금 예상되는 분들? 9월에 말씀드렸어요. 네네 9월 초에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리크루팅 인센티브 공유 및 매달 후보자 취업 OT 진행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 월요일날 10플랜 할 때 제가 후보자 같은 것들 계속 취합하는 거 여기까지 사업계획서 발표를 마치고 딱 1시간 정도 걸리네요. 딱 이렇게 하면 1시간 정도 걸려요. 저도 뭐 하고 싶은 말 거의 다 했는데 1시간 정도 걸리니까 괜찮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지환이가 요거 만들어줬어요. 고맙게 린치핀 해적단 체크리스트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자리에 다 하나씩 드렸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저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신입이 들어오면 1주차에 뭐 해야 되고 2주차에 뭐 해야 되고 3, 4주차에 뭐 해야 되고 워킹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5대까지 제가 정한 거 이거 꼭 해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그냥 계속 상기를 해야 돼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주차에는 본사 교육 참석하고 상담 자료 만들고 자기소개 FF 그러니까 뭐 RP 자료 같은 거 근데 이런 거 진짜 그 양식이 있으니까 만들기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정진님 10분도 안 걸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입분들이 온다, 만약에 후보자가 온다, 그러면은 제가 그 1대1로 뭘 해줄 거냐면 AP에 대한 스토리텔링 어떻게 할지. 저번에 제가 정진이 사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그걸 좀 잡아줄게요. 제가 그거 잘 잡으니까 그거 좀 해주고, 그리고 2주차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선배와의 조인업 참가.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리크루팅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친구를 제가 봤을 때 그 친구와 좀 스타일이 맞는 사람한테 좀 조인업을 부탁을 할 거예요. 그냥 옆에서 뭐 이렇게 들으면 되겠죠. 영중이 스타일이 맞으면 영중이한테 보내고, 준용이 스타일이 맞으면 준용이한테 보내고, 보름알피님 스타일이 맞으면 보름알피님한테 보내고, 요면이면 요면이 이렇게. 그래서 2주차에는 선배와의 조인업 참가를 한 번, 2번 정도 그렇게 시킬 생각이고, 상담 자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이제 카페랑 뭐 그런 거 참고하면 되고, 보험사 전산 다운로드 생성보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좀 그거랑 같이 하고 3주차에는 옴니 청약, IRS 입력 방법 그리고 옴니 청약 하는 방법, IRS 입력 방법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다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다 올려버릴 거예요. 실제 상담 전에 TA 하는 거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재무DB TA 할 때 재무DB 돈 주고 산 건데 만약에 TA가 다 실수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딱 뭐 예를 들어 그냥 딱 처음부터 꼬인 거야. 안녕하세요. 서울자산재무관리 서울자산 최준용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명기에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입을 베야 돼. 지한이가 또 좋은 아이디어 줬는데 전화 뭐 이렇게 선배들이 있으니까 그냥 재무 DB라고 생각하고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재무 DB 좀 해줘. 연습을 좀 리허설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상품 교육, 주력 상품 선정해가지고 이런 것들. 상품 교육이나 그런 거는 근데 우리 또 본부에서도 교육을 하니까 그런 거 같이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주차는 제가 RP 점검하고 이제 실제 상담 진행, 실전 AP 하러 다니고 그렇게 1, 2, 3, 4주차 정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되도록이면 RP 강의를 다 하지만 실제로 보여주지만 유튜브 영상으로 촬영을 해두면은 그냥 내가 나중에 계속 돌려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입 5대가 데일리 출발 전 상담 자료 점검, 10분 왓게임, 리뷰 메시지 보내기, 매월 수금 체크. 지금 준영이가 아주 수용성 있게 잘 하고 있잖아. 이 린치핀 신입 5대까지는 그치? 그러니까 성과가 나오잖아. 이게 신기한 거야. 영업은 그냥 이게 그냥 그 대충 하는 게 아니야. 다 과학이야, 과학.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일단 난 진짜로 영업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해보냐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사업계획서를 거창하게 발표를 했고 너무 고생 많았고 아마 2019년도에 한 3-4분 정도가 더 입사를 해서 한 10명, 11명 조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뭐 자리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뭐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고민이 있는데 뭐 지금처럼 우리가 각자의 역할만 잘 해주고 서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잘 보내고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진짜 이쁜 말, 고운 말, 고마운 말만 딱 해주고 딱 그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9월 달에 뭘 할까 고민 중인데 3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건강검진, 프로필 사진 촬영 그 다음에 우리 회식 여기까지 정진하게 녹화하면 될 것 같아. 꺼주면 될 것 같아. 일단 8월